자, 판례를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누구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하나만 있으면 되고,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죠. 외국인 등록이나 또는 체류유지 변경 신고를 주민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주택인들은 보통 현실인도이지만 그러나 전대의 경우 다르다는 거죠. 전대 다시 세로는 아까 배운 적이 있죠.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승을 얻어서 전대하고 전대를 세를 넣는 것이죠. 임차인 나가지 않습니다.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차인 병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자신의 주민을 마친 때에는 그 이 길부터는 임차인이 보장받는다는 거. 즉 전대의 경우는 갑이 을에게 세를 넣고 을이 세를 얻었는데 을이 병에게 전대했다. 그 경우는 병이라는 전차의 주민을 하게 되면 임차인 을은요, 그 2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전대의 경우도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 특히 전대의 경우는 을이 지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대인이 즉 임차인이 보장을 받으려면 전차인, 현재 거주하는 전차인 주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임차인 을이 보호받는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대항력 내용은요, 대항력 일단 거주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 매수한 자는요, 임대인지를 성경서로 본다. 이렇게 본다로 되어 있죠. 본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끝종이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본다로 되어 있지. 추정한다. 그런 말로 무조건 틀려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끝종이다. 뭐로 본다. 본다로 되어 있다는 거. 이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는 것은 집주인이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양수이지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낙찰돼서 대지만을 낙찰받은 자는 주택의 양수인을 볼 수 없고, 또 임차주택 양도담보권자도 마찬가지죠. 양도담보권자도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청산하기 전까지는. 따라서 대지만을 낙찰받았다 또는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는 임대인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됐고요. 주택의 매매 시에 종전 임대인의 보증 반환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죠. 누구에게 청구하라고? 새로운 주인에게. 따라서 주택의 매매 시 종전 임대인의 보증 반환 채무는 소멸된다. 왜냐하면 주택을 매수한 자는요, 임대차 보증금을 빼고 샀겠죠. 따라서 보증금은 새 주인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을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죠. 무슨 관계? 동시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되면 나와야 돼. 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임차인은요,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보증을 받기 위해서 동시관계. 아까 배웠죠? 보증금은 동시항매권 행사할 수 있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보증, 권리금 이런 거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임대차 만료 후 집이 팔려네요. 그럼 보증을 누구한테 받아? 새 주인한테. 근데 조그만 동네에서 새 아파트 주인, 빌라 주인이 나와 앙숙관계다. 그런 경우는 싫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주택이 팔렸다면 임차인이 주인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 사실 안 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원래 임대인이 보증 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전출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요, 재전입한 2길 오전 0시부터 대항생이다. 확정일자는 두 번 받을 필요 없다. 중요하네요. 전출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 없고 재전입한 날 2길 오전 0시부터 대항생긴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자, 임대차는 판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례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가구용 단독주택 임차인이 같은 건물에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신고를 다시 했다. 그런 경우는 원래의 처음 신고 위하다. 3층 다가구 주택에 1층에 새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2층이 비어서 2층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2층으로 이사 들어간 날이 아니라 원래 1층으로 이사 간 날부터 임차권이 보장받는다는 거. 왜? 주인이 하나니까 똑같으니까 그런 얘기 되겠고요. 그런데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건물의 임차인이 인도받고 지번을 기재해서 이미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변해도 마찬가지다. 건축업자가 1, 2, 3, 4층 건물 짓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 났습니다. 그리고 1, 2, 3, 4층을 따로따로 분양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건물 지은 사람, 즉 건축업자의 집을 이사 들어간 그날부터 나는 임차권이 보장받는다는 거. 4번은요, 이럴 필요 없는데 임차인이 혹시라도 보증금을 뗄까봐 겁이 나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전세 설정 등이 함께 한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에 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원 접수인을 원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봐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열 필요 없는데 혹시라도 임차인이 보증될까 봐 겁나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하고 등기했다면 전세 등기 날짜를, 여기 있죠? 그런 날짜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로 봐주겠다 뜻인데, 이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 등기가 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전세 등기와 임대차 계약은 전혀 별개로 따로따로 이중 보장된다.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전세는 전세대로, 임차권 임차권대로 따로 보장되지 전혀 두 가지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전세 소멸돼도 임차권 남고 주택 임차권 소멸돼도 전세는 그대로 남아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전혀 별개로 따로따로 이중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존속기간 간단히 보시죠. 최단기간 2년 보장되죠. 주택 2년, 상가 1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의 주장할 수 있고요. 아까 나왔지만 임대차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을 다 받을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죠.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갱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고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주택, 상가 동일한데, 자, 임대인, 임차인도 만료 전 한 달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도 한 달 전까지, 임차인 한 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돼버리죠. 자, 그런 것을 말한다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갱신 그러죠. 실무에서는 보통 자동갱신 그럽니다. 임대인도 만기 한 달 전까지, 임차인도 만기 한 달 전까지 통지하라. 즉 해지 통지 않으면 자동갱신되는데, 이 갱신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갱신이면 기간 만료 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로 봅니다. 즉 보증금 같은 것은 전임대차와 같다. 다만 기간 2년으로 본다. 중요하죠. 1년, 2년, 3년 얼마를 살다 갱신되어도 무조건 자동갱신 조건은 2년으로 본다는 거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밑에죠. 자동갱신이 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월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임대인은 그 소리를 못하죠. 자, 자동갱신이면요, 임차권이 2년 보장되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빌라나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3달 지나면 방패줘야 돼. 그러나 임대인은 그런 소리를 못한다는 거 굉장히 임차인에 유리하죠. 편면적 강요정 또 나왔습니다. 자동갱신이면요, 나머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데 기간 2년을 보고요,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은 못한다는 거, 3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거. 그런데 자동갱신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어느 경우? 여기 있죠. 이기차임 면제 또는 임차인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런 경우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아까 지상물례조항 인정되지 않듯이 2기 이상 월세 밀렸다 또는 임차인의 현저한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는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했다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